안녕하세요. 행정학개론. 오늘도 수업을 해야 되겠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수업이 제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책,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가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건데, 또 그렇다고 제가 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은 몇 개가 안 되는데 영상 하나의 길이가 약간 깁니다. 일단 책을 좀 읽고 나서 강의 자료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4쪽입니다. 넷째, 쓰레기통 모형.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 정책을 결정할 때에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넷째,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 등의 요소가 마치 쓰레기와 같이 개별적으로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 다 모여지면 그때 정책 결정이 생긴다고 본다. 쓰레기통을 보면 그때그때 그냥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막 쌓여서 규칙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죠. 늘 불규칙적으로 들어왔다가 모였다가 다시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는, 자, 이제 강의 자료예요.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등이 어떤 사건, 사고 생겨서 그냥 모이면 그때 결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책을 결정하려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자,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이 우연한 기회에 딱 모이면 그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책 결정이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공무원이라 그러면 내가 그냥 평소에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도 대충은 알아요. 근데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 좀 모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좀 흔히 말해서 뒤죽박죽 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처럼 계획을 세우고 예전에 했던 것에 예전에 했던 것을 약간씩 수정해서 다시 결정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무슨 말이냐? 쓰레기통?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요. 평소에 무언가가 다 있기는 있어요. 나름대로의 대책도 있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모아져 있지가 않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모아져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서 좀 죄송해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225쪽에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영어 단어가 이상한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온도 조절기의 원리를 정책 결정 현상에 적용한 것이다. 실내 적정 온도의 유지를 위해서 온도 조절기에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 지금 학교 같은 게 아마 이럴 거예요. 학교나 방도 그래요. 내가 25도에 맞춘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딱 25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를 유지하고자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조건을 설정해 놔요. 근데 그 조건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그리고 습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습하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건조해도 문제지만
이런 그 어떤 값을 정해놓고 그 값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만들어진 것, 마치 기계가 저절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놓은 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이제 자동적으로 출동하게 될 때, 자, 신고를 접수받았어요. 불이 났어요. 또는 도둑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도둑이 뭐 이런 것들이 딱 접수를 받으면 당연히 저절로 출동하게 되잖아요. 뭐 출동할까 말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출동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 개념이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그대로 움직인다. 이런 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 모형이요. 226쪽이요. 회사 모형인데, 요거는 이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좀 읽어 놓을게요. 세 번째 줄을 읽을게요. 복잡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위해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놓고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적 전략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뭐 발생을 아마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우리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1번 어떻게 처리하고, 2번 어떻게 처리하고, 3번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 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안에서 뭐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다가 뭐 다쳤어요. 다친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하고 좀 있으면 종강이잖아요. 자, 학기 중에 2학기, 1학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뭐 1주 차에는 뭐하고, 2주 차에는 뭐하고, 뭐 8주 차에 중간고사 보고, 15주 차에 기말고사 본다. 표준 운영 절차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회사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 모형이라는 것은 특정한 그 하나하나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바로 회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러한 모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원 처리, 콜센터, 저 이게 지금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 모형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자, 불만 접수, 만약에 뭐 난 이거 사용하는데 갑자기 뭐 고장 났다, 안 된다, 왜 늦게 배달이 되냐, 뭐 이런 거 등등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콜센터의 상담원이 그 어떤 불만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자, 이런 거요. 이런 그 안내 대응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응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사 모형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막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것, 다른 곳에서 잘 됐던 것을 약간 바꿔서 결정하는 게 있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 뒤죽박죽 하다가 결정되는 게 있고, 온도 조절 장치 어떤 기준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처리되게끔 하는 게 있고, 회사 모형처럼 표준 운영 절차 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려는 게 있고, 이게 전부 다 의사결정의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 결정한 대로 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15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죠, 저한테.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해를,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책 결정에 대한 거 전부 다 나머지 것을 다 하면은 일단 정책 결정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